혹시 왜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친절을 베풀었는데도 오히려 당신을 싫어하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당신은 그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언제나 필요할 때 곁에 있어 줍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당신을 무시하거나 당신의 노력을 폄하하고 심지어 당신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자 칼을 융은 이런 인간의 이중적인 행동 뒤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을 밝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친절은 결국 친절로 돌아온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융의 수십 년간의 인간, 정신연구는 그 믿음에 균열을 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친절이 오히려 그들의 증오를 자극할 수도 있다. 계속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가 끝날 즈음이면 왜 착한 사람들이 종종 상처받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자신의 연민이 자신을 해치지 않도록 지킬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카를 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림자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의식 속에 통합되지 않을수록 그 그림자는 더욱 어둡고 짙어진다. 그렇다면 이 말은 친절하게 행동하려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융이 밝혀낸 충격적인 사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꾸준히 친절과 인내, 이해심을 보일 때 그것은 단순히 좋은 사람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사람의 그림자를 비추는 거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친절은 그들이 자신에게 없다고 믿는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융의 이론에 따르면 그림자란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거나 숨겨버린 자아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외면한 결점 실패, 어두운 충동들이 모여 만들어진 집합체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진심, 어린 친절을 마주했을 때 그들의 무의식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정말 훌륭한 사람이네. 대신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되지 못한 모든 걸 가지고 있어. 이 사람을 보면 내 부족함이 드러나. 이 순간 융이 말한 그림자 투사치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당신을 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의 결핍을 비추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심리 현상에는 더 깊은 층이 있습니다. 카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두려운 일은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결국 당신의 친절이 미움을 부르는 이유는 그들이 아직 자신의 어두운 면을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그림자를 흔드는 존재이고 그 불편한 진실이 그들로 하여금 당신을 공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친절은 사람들이 평소에 숨겨두고 싶어 하던 자신의 일면과 마주하게 만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거칠게 대할 때에도 당신은 꾸준히 친절하게 대하고 신경질적인 사람에게는 인내심을 보이며 판단이 심한 사람에게는 이해로 대한다면 당신은 그들에게 전혀 다른 방식의 존재 방법을 보여주는 셈입니다. 융이 인간 심리에 대해 깨달은 것은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것이 부정적인 정체성일지라도 그대로 유지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변화할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는 것이 훨씬 더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즉, 당신의 친절은 그들의 자기 개념 전체를 위협합니다. 카를 융은 이것을 역심리적 팽창이라 불렀습니다. 우월감을 느끼는 대신 깊은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현상이죠. 그리고 그들이
심리적 균형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이 친절할수록 그들의 그림자는 더욱 강하게 자극됩니다. 그림자가 더 자극될수록 그들은 스스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득하려 합니다. 저 사람은 진짜 착한 게 아니야. 속으로는 계산적이고 숨은 의도가 있을 거야. 융은 이런 과정을 연구하며 밝혔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드러나는 불편한 진실을 피하기 위해 당신의 진짜 의도에 대한 복잡하고 정교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자신을 방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융의 가장 깊은 통찰 중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에게서 불쾌함을 느끼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 그렇다면 당신의 친절이 누군가를 불쾌하게 만들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융기 인간 정신에 대해 밝혀낸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페르소나라 불리는 가면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회에 맞추기 위해 만들어진 그 가면은 나는 옳다, 나는 강하다, 나는 현실적이다 라는 자기 이미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적이라는 말은 대개 냉소적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반면 당신이 진심 어린 친절로 다가설 때 당신은 가면이 아니라 진짜 자아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면 뒤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위협이 됩니다. 융의 말에 따르면 당신의 진정성은 그들의 페르소나를 가짜이고 공허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스스로 인정할 수 없기에 결국 당신을 문제 삼는 것으로 그 불편함을 해결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더욱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융은 사람들이 종종 자신이 갖고 싶어 하면서도 가지지 못한 특질을 가진 사람을 공격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친절을 나약함이라 부르고 인내를 어리석음, 이해심을 순진함이라고 조롱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의 강점을 인정한다는 것은 곧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투사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 갈등을 당신에게 비추어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화를 내는 대상은 당신의 친절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그만큼 친절하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아주 중요한 통찰로 이어집니다. 카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시야는 마음을 들여다볼 때 비로소 맑아진다. 바깥을 바라보는 사람은 꿈을 꾸고 안을 바라보는 사람은 깨어난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깨어있는 상태가 누군가의 꿈을 위협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융이 인간 발달에 대해 내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든 채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군중을 따라가며 사회가 기대하는 대로 행동하고 자신의 패턴이나 행동을 거의 의심하지 않습니다. 융은 이런 상태를 무의식적 존재라 불렀습니다. 반면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이 꾸준히 친절을 선택한다는 것은 융이 말한 개성화, 즉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이 문제를 만듭니다. 당신의 성장은 아직 자기 내면을 직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당신의 성장과 자각은 그들의 정체와 정체팅즈를 드러내버립니다. 당신의 의식이 그들의 무의식을 비추는 거울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 융의 가장 불편한 진실이 등장합니다. 그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더 발전한 이들을
종종 공격하거나 방해한다. 이것은 의식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자신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불안을 잠시나마 덜어주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자기 성장을 위해 노력할수록 어떤 사람들은 점점 더 당신을 미워하게 됩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성숙해질수록 그들은 당신이 예전으로 돌아가길 바라며 옛 패턴을 자극하려 듭니다. 당신이 상처를 치유할수록 그들은 오히려 당신을 다시 다치게 하려는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융이 남긴 가장 중요한 경고로 이어집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집단 무의식은 원형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들은 인류 전체의 무의식 속에서 비롯된 보편적 심리 패턴이다. 그렇다면 당신이 그 집단적 패턴에 거슬러 행동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융은 집단 심리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세상이 냉소와 경쟁을 보상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때 당신이 꾸준히 친절을 선택하는 것은 그가 말한 집단 무의식, 즉 문화가 공유하는 심리적 패턴 전체에 저항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카를 융에 따르면 이런 태도는 당신을 기존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만듭니다. 당신의 친절은 세상을 다르게 살 수도 있다. 는 가능성을 보여주며 그 가능성은 지금의 체제와 그 안에 자신을 동일시한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훨씬 더 깊어집니다. 융은 인간의 집단 무의식 속에는 그가 원형이라 부른 보편적 심리 구조가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원형 중 하나가 바로 희생양입니다. 즉, 잔혹한 세상 속에서 친절하게 행동하는 순간 당신은 이 사회가 찾던 완벽한 희생양이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책감 수치심, 자기 혐오를 모두 당신에게 투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문제는 나나 세상이 아니라 저 사람이야. 바로 이것이 착한 사람들이 종종 공격받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친절은 개인의 그림자뿐 아니라 집단 전체의 무의식적 역학을 자극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상징하는 가치 때문에 당신을 향해 당열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다다릅니다. 카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특권은 진정한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진짜 나 자신으로 사는 것이 타인의 미움을 불러온다면 어떨까요? 융의 통찰은 놀랍도록 깊습니다. 당신의 친절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사실 당신이 스스로에게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을 비춰주는 거울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디에서 자신의 힘을 넘겨주고 있는지, 또 어디에서 선행을 통해 인정받으려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카를 융에 따르면 진정한 친절은 약함이 아니라 힘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건강한 경계에서 오는 것이지 모두에게 잘 보이려는 욕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받아들이기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당신의 친절을 미워하는 이유가 그 친절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조종일 수 있다고. 당신은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인식과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깁 도움 제공자의 신경증이라 부른 현상입니다. 당신이 친절을 베푸는 이유가 인정, 사랑, 수용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것은 진정한 친절이 아니라 영이 된 친절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진정성의 부재를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융은 이런 보여주기식 친절이 오히려 진심 어린 친절보다
더 많은 미움과 반발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조작적이고 진실하지 않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진짜 친절과 가짜 친절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카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게 일어난 일로 정의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선택해 나아가는 존재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융의 통찰은 단순한 이론을 넘어 삶을 변화시키는 지혜로 이어집니다. 융이 밝혀낸 투사와 증오를 다루는 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들이 당신의 친절을 미워하는 이유가 당신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미움은 그들 자신의 그림자, 치유되지 않은 상처, 그리고 두려움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카를 융에 따르면 이 사실을 이해한 순간부터 우리는 반응을 선택할 자유를 갖게 됩니다. 여전히 친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에서 비롯된 친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자신의 동기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나는 진심으로 친절한가? 아니면 무언가를 얻기 위해 친절을 연기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바로 융이 말한 그림자 작업차의 핵심입니다. 당신은 선행을 통해 인정받고자 하는 자신의 일면, 그리고 항상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내면의 욕구와 마주해야 합니다. 그림자를 통합했을 때에만 우리는 아무 대가도 기대하지 않는 진정한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놀라운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카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에게서 불쾌함을 느낄 때 그 감정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길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그 불쾌함이 사실은 경계에 대한 가르침이라면 어떨까요? 융은 건강한 인간관계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진정한 친절은 분명한 경계를 전제로 한다. 경계 없는 친절은 결코 친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의존, 즉 타인의 감정과 욕구에 자신을 잃어버리는 관계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그림자를 당신에게 투사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를 융에 따르면 건강한 사람은 진정한 친절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위협으로 느끼지 않기 때문이죠. 반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친절을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의 친절이 그들의 내면 문제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있습니다. 융은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강한 경계를 가진 사람은 친절하면서도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들은 타인의 투사를 흡수하지 않고도 연민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융이 말한 분화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타인이 그들 자신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감정적 짐을 대신 지지 않고 그들을 고치거나 구하려 들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약함이 아닌 강함에서 비롯된 친절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결핍을 당신에게 투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카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그리고 융이 지적한 가장 무의식적인 패턴 중 하나가 바로 희생자 구원자의 역학 관계입니다. 융은 이 독성적인 순환 구조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친절로 인해 미움을 받는 이유는 사실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구원자 역할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도 모르게
도와줄 희생자를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카를 융에 따르면 이 관계는 근본적으로 불균형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희생자는 결국 구원자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뒤틀린 진실이 있습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구원자는 종종 자신을 배신할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깊은 내면에서 나는 처벌받아야 한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우월함이나 도덕적 강함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한다고 느끼는 것이죠. 융은 이것을 무의식적 자기 파괴의 한 형태로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어린 시절 착하게 행동하면 오히려 벌을 받았던 경험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당신이 친절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끌린다면, 융의 말에 따르면 그것은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그들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을 확인시켜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융의 궁극적인 진리에 도달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과제는 사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랑을 막기 위해 쌓아 올린 모든 장벽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 통찰은 친절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융의 마지막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목표는 친절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친절이 미움의 표적이 되게 만드는 내면의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다. 칼을 융에 따르면 그 장벽에는 이런 것이 포함됩니다. 선행을 통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타인의 시선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는 심리. 이것이 사라질 때 비로소 조건 없는 진정한 친절이 탄생합니다. 타인이 당신을 어떻게 볼지를 통제하려 하거나 남을 구해줌으로써 우월감을 느끼려 하거나 겉으로만 착한 모습을 연기하며 자신의 그림자를 회피하거나 자신의 에너지를 지켜줄 경계가 부족하다면 이 모든 것이 바로 친절을 왜곡시키는 내면의 장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름다운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 장벽들을 제거하면 당신의 친절은 강력한 힘을 지닌 친절로 변합니다. 그 친절은 결핍이 아니라 충만함에서 약함이 아니라 강함에서 흘러나옵니다. 칼을 융 칼중은 이러한 진정한 친절고 거의 미움을 받지 않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위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두려운 일은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일 때, 그림자까지 포함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당신의 친절은 흔들리지 않는 힘이 됩니다. 융이 말한 진정한 친절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좋은 반응을 받을 필요도, 감사받을 필요도, 누군가를 변화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칼을 융에 따르면 진정한 친절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그저 당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흥미로운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의 친절이 진정해질수록 사람들은 그것을 덜 미워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것을 꼭 감사하게 여기지는 않더라도 당신의 친절에 자신의 그림자를 투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친절은 아무것도 증명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것이 융이 말한 있는 그대로의 나로 존재하기의 상태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친절한 사람처럼 보이려는 연기를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친절함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진정한 본성을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윤기 남긴 마지막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이 지배하는 곳에서는 권력 의지가 없고 권력이 지배하는 곳에서는 사랑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당신의 친절이 누군가의 사랑의 결핍을 드러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융은 시기심과 친절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꾸준한 친절은 단순히 착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 부를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받지 않아도 줄 수 있는 내면의 풍요로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카를 융 칼중에 따르면 이것은 원형적 시기라 불리는 심리 반응을 일으킵니다. 감정적으로 메말라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당신의 친절을 볼 때마다 자신이 자유롭게 사랑할 수 없다는 현실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어두운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융근 시기심은 단순히 갖고 싶은 욕망이 아니라 파괴하려는 욕망임을 밝혔습니다. 시기심이 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친절해지고 싶다. 그 대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의 친절이 가짜라는 걸 증명해야 해. 그래서 그들은 당신의 친절을 시험합니다. 당신의 경계를 밀어붙이고 비합리적인 요구를 하며 당신이 거절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일부러 만듭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경계를 세우는 순간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저 사람의 친절은 결국 가짜였잖아. 융은 이것이 의식적이라기보다는 무의식적으로 계산된 심리적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자신의 수준으로 끌어내림으로써 자신의 내면적 결핍을 덜어내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감정적으로 빈곤한 상태라면 당신의 감정적 풍요로움도 빼앗아야만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매우 중요한 깨달음이 나옵니다. 카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에게서 불쾌함을 느끼는 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단서가 된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자신의 잔혹함을 당신의 친절에 투사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융이 밝혀낸 심리적 투사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과거에 누군가에게 잔인하거나 무시하거나 냉정하게 대했던 사람들은 진정한 친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아무 조건 없이 친절할 수 있다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조종적 사고방식들을 당신에게 투사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친절한 이유는 분명 다른 목적이 있을 거야. 돈, 성적, 관심, 권력, 칭찬, 분명 무언가를 얻으려는 거야.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친절할 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뒤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융은 이런 사람들에게 망상적 투사라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진정한 친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믿음에 사로잡혀 당신의 모든 행동을 의심의 시선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과거를 캐고 당신의 행동을 분석하며 당신이 왜 친절한지를 설명하기 위한 정교한 음모론적 서사를 만들어냅니다. 이들에게 칭찬은 아첨으로 도움은 통제 수단으로, 이해는 오만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심을 증명하려 노력할수록 그들의 의심은 더 깊어집니다. 융은 여기에 중요한 통찰을 덧붙였습니다. 당신의 친절을 변호하려 드는 행동 자체가 오히려 그들의 투사를 강화한다. 즉, 진실을 증명하려 애쓸수록 그들의 왜곡된 믿음은 더 공고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자신을 변호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당신이 진심을 설명하려 애쓸수록 그들은 오히려 저 사람은 뭔가 숨기고 있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윤기 말한 진정성의 역설입니다. 카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는 인간의 정신이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상징하는 원형이다. 그렇다면 당신의 친절이 누군가의 상처 입은 정체성을 위협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융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를 중심으로 정체성을 구축합니다. 그들은 나는 상처받은 사람, 버림받은 사람, 늘 이용당하는 사람이라는 인식 속에서 삶의 의미와 주목을 얻습니다. 그들의 상처는 성장하지 않아도 되는 변명, 그리고 타인의 관심을 얻는 수단이 됩니다. 카를 융에 따르면 당신이 친절하게 다가갈 때 그것은 그들에게 치유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치유란 곧 상처 입은 정체성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융은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치유를 스스로 방해합니다. 익숙한 고통 속에 머무르는 것이 낯선 평화보다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친절을 거부하고 당신을 밀어내며 결국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도 날 떠났잖아. 이것이 융기판 피해자의 복수 이유라고 부른 심리 현상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도우려 한 것 때문에 오히려 당신을 벌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도움은 당신도 바뀔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변화야말로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친절이 필요한 사람일수록 그 친절을 가장 격렬하게 거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당신의 도움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융은 이것이 심리적 감옥을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피해자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당신을 가해자의 역할로 묶어둬야 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더 복잡해집니다. 카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인격이 만나는 것은 두 화학물질이 접촉하는 것과 같다. 반응이 일어나면 두 존재 모두 변한다. 그렇다면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친절로부터 변화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융은 여기서 심리적 우월감의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누군가가 잔인함보다 친절을 분노보다 인내를 비판보다 이해를 선택하는 행위는 도덕적 우월이 아니라 감정적 우월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를 융에 따르면 이 감정적 우월함은 타인에게 열등 보상이라는 심리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적 성숙함 앞에서 작아진다고 느끼고 그 불편함을 견디지 못해 당신을 자신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 위험한 부분입니다. 융은 이런 사람들의 또 다른 심리적 메커니즘을 밝혔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친절을 무기로 바꿔 당신에게 되돌려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착해. 세상 물정 몰라. 순진해. 이 말들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자신을 상대적으로 더 강하고 똑똑하게 보이게 만들기 위한 방어적 행동입니다. 융은 이를 방어적 평가절하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친절 자체를 직접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당신의 지능 강인함 혹은 세상 경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와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려 합니다. 친절한 사람은 결국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로 인해 우리는 하나의 냉혹한 깨달음에 이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친절하고 순수한 사람으로 보이느니 차라리 잔인하지만 똑똑한 사람으로 보이는 쪽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감정지능을 지적 약함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융의 통찰은 해방적인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카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두려운 일은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당신의 친절은 바로 그 자기 수용들, 사람들로 하여금 직면하게 만듭니다. 융은 이 과정을 진정성 테스트라고 불렀습니다. 진심으로 친절한 사람은 그가 융이 말한 진정한 자부로부터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연기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으며 그저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카를 융에 따르면 이 진정성은 일종의 진실 감지기와 같습니다. 그것은 타인의 가식과 위선을 드러내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불편함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우 중요한 통찰이 나옵니다. 당신의 친절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사실 자신 안에 진정성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생 동안 영이 퍼포먼스로 살아왔기 때문에 당신이 정말 연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영의 덫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으로 타인을 조종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도 자신처럼 행동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진정한 친절은 그들의 세계관을 뒤흔듭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인지, 부조화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혼란스러워합니다. 진짜 친절이 존재할 리 없어. 모두가 이기적이고 계산적이지 않나. 그들의 정신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들은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의 세계관 전체를 바꾸거나 당신의 친절이 가짜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거나. 당신은 이미 알고 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자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융의 지혜가 진정한 변화의 지점으로 이어집니다. 카를 융 칼 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시야는 마음을 들여다볼 때 비로소 맑아진다. 바깥을 보는 사람은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사람은 깨어난다. 그리고 융이 말한 깨달음이란 그가 감정적 절제라고 부른 상태를 의미합니다. 융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술을 끊은 사람이 알코올 근처에서 신중해야 하듯 감정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감정적 조작 앞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지켜야 합니다. 카를 융에 따르면 감정적으로 절제된 사람은 누군가가 자신의 상처를 당신의 친절에 투사할 때 그것을 명확하게 알아챌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개인적인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당신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 때문임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융은 감정적 절제가 냉정하거나 차가워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순진하지 않은 친절, 의존하지 않는 연민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융이 말한 의식적인 연민입니다. 당신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짊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투사를 이해할 수 있지만 그 투사를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친절할 수 있지만 희생양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지점입니다. 감정적으로 절제된 상태에 이르면 타인의 당신의 친절에 대한 미움은 상처가 아니라 정보가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치가 아니라 그들의 내면 세계를 보여주는 신호가 됩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상태에 도달하면 당신은 친절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할 수 있다. 그들의 잔인함에 잔인함으로 대응하지 않고, 그렇다고 그들의 발 아래 깔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융의 가장 중요한 통찰로 이어집니다. 카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게 일어난 일로 정의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선택하여 되어가는 존재다. 결국 당신이 어떤 존재로 되어가느냐가 당신의 친절이 세상에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결정합니다. 융의 마지막 지혜는 명확합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친절 자체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미워하는 것은 그 친절이 그들의 자아가면, 그리고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드러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카를 융에 따르면 당신의 역할은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맞춰 친절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친절이 진실하고 경계가 분명하며 강함에서 비롯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융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신의 친절이 어떤 사람에게는 미움을 불러일으키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깊은 감사와 존경을 일으킨다. 그 차이는 오직 그들의 의식 수준과 자기 수용의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에게는 선택이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친절함을 유지하면서도 타인의 투사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진정성을 지키면서도 명확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본래의 성품을 표현하면서도 더 이상 희생양이 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카를 융이 말한 깨성화입니다. 즉, 타인의 반응과 상관없이 완전한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곧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친절에 대한 미움은 나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반응이 아니라 선택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희생되지 않으면서도 친절할 수 있고 공격받지 않으면서도 진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융기 깨달은 궁극적인 진리는 이것이었습니다. 목표는 모두에게 호감을 얻는 것이 아니다. 목표는 자신에게 진실하면서 당신의 진정성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친절이 종종 미움받는 세상에서 친절하게 살아가는 비밀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더 명확한 의도와 더 단단한 경계를 가지고 진정한 자신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카를 융의 말처럼 당신의 시야는 마음을 들여다볼 때 비로소 맑아진다. 바깥을 보는 사람은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사람은 깨어난다. 그리고 깨어난 사람의 친절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융이 마지막으로 전하고자 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친절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사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는 스승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디에서 경계를 강화해야 하는지, 어디에서 의도를 명확히 해야 하는지, 어디에서 자신을 더 깊이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당신의 적이 아니라 당신의 거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을 위협이 아닌 거울로 볼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당신은 이 세상에서 친절하게 존재하는 기술을 완전히 터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기 말한 초월 기능입니다. 서로 대립되는 것을 함께 품는 능력. 즉, 친절하면서도 강하고 연민을 가지면서도 경계를 지키며 이해하면서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융이 궁극적으로 발견한
인간의 완성된 성숙 진정한 친절의 경지입니다. 당신이 감사받을 필요 없이 친절할 수 있고 감사 인사를 기대하지 않아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인정받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다면 당신은 융기 말한 심리적 자유체물의 경지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 상태에 이르면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투사의 희생자도 아니고 인정 욕구의 감옥에 갇힌 존재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진실하고 자연스럽고 강력하게 친절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친절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약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역할은 단 하나입니다. 친절을 유지하면서도 에너지를 보호하고 경계를 분명히 쓰며 당신의 진정성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선택하는 것. 가를 윤기 마지막으로 깨달은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이 필요한 것은 친절한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약함이 아닌 강함에서 비롯된 친절한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제 그 차이를 아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윤기 남긴 진정한 친절의 지도를 손에 쥔 것입니다. 선택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힘도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 또한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현명하게 사용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채널의 성장을 응원하고 싶다면 아래의 슈퍼땡스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당신의 한 걸음이 이 공간을 계속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